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데미안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10살 남짓한 소년입니다.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곳에서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두 세계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중 한 세계는 사랑, 깨끗함, 부드러움, 다정함, 양심, 존경, 질서의 세계인 아버지의 집이었고, 다른 세계는 하녀들과 직공들의 괴담과 추문, 주정뱅이, 욕지거리, 계집들, 주먹질, 도둑, 방화범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맞닿아 있고 공존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밝고 바른 세계에 속했지만 두 번째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살았는데 그녀들은 싱클레어보다 더 사람 됨됨이가 착했고 예의 바르며 결점도 적었습니다. 10살을 갓 넘긴 어느 날 방과 후 오후 이웃집 두 친구와 놀고 있을 때 큰 체격에 거칠고 사나운 13살쯤 되는 양복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프란츠 크로머는 어른스러운 몸짓으로 침을 뱉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마다 무용담을 떠벌렸는데 아무 말도 못한 싱클레어는 근처 과수원에서 사과를 자루 가득 훔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크로머는 네가 지어낸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하느님과 영혼의 행복에 맹세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훔친 사람을 알려주면 2마르크를 준다고 싱클레어를 협박했습니다. 크로머는 돈을 구하지 못하는 싱클레어를 학대하고 싱클레어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전학 온 돈 많은 미망인의 아들 막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는 구원이 됐습니다. 데미안은 우월하고 침착하고 애수를 띠고 있어서 신사다웠는데 싱클레어는 그게 싫었습니다. 방과 후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데미안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카인을 두려워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말이 신의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카인과 살인, 표지 문제는 싱클레어에게 있어서 인식과 회의, 비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크로머와 싱클레어와의 관계는 돈을 다 갚았음에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큰 누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데미안이 다가와 싱클레어에게 뭔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데미안은 크로머와의 관계를 끊으라며 어쩔 수 없다면 때려 눕히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싱클레어가 불안하게 지내는 일주일, 어느 날 크로머와 마주쳤는데 그는 흠칫 놀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데미안이 크로머 녀석 이제 찝쩍거리지 않지? 하면서 다시 나타나면 데미안을 생각해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감사와 수치심, 경탄과 불안, 호의와 내적 갈등 등이 기묘하게 뒤죽박죽된 심정이었습니다. 크로머와의 사건이 있은 지 서너해 지났을 무렵 싱클레어는 성적 감정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파괴자이며 금지된 것이고 유혹이며 하나의 죄였습니다. 데미안을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이 싱클레어는 김나지움 기숙사로 가야 했습니다. 고향과의 이별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싱클레어를 불쾌한 괴짜로 보았고 고독 속에 파묻혔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던 칼포스베크와 포도주를 마실 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싱클레어를 천재적인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8살이었으나 여자와 여러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악마 패거리에 끼어들어 술집에 드나들며 자꾸 타락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동경으로 가슴이 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교원 평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경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공원에서 만난 소녀가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지만 그녀는 방탕했던 싱클레어를 책과 산책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베아트리체라 붙이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그림을 보니 데미안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보았더니 그 그림은 자신의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데미안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시스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렌 선생님은 헤로도토스를 읽는 수업 중 아프락시스는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 상징적인 생명을 띤 신의 이름쯤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사람이 강한 의지를 발동해 무언가를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기간이 끝나고 방학 중 데미안이 살던 집에 갔는데 한 노부부가 데미안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근엄하고 연인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 다음날 데미안 집에 다시 갔습니다. 아름다운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고 자신을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데미안은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녀의 아들, 남동생, 연인 같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때때로 눈앞에 두고도 그녀를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바다이고 별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 창가에 갔더니 데미안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터질 전조를 봤다며 큰 전쟁이 될 거라고 본인은 소위로 입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의 어머니는? 이라고 물으니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엄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미안이 군복을 입고 떠났고 싱클레어도 징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키스를 한 후 안아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초를 서던 중 엄청난 소리와 불꽃에 순식간에 날아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